Financial Advisory Services.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권고사직하고 해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떨 때 부당해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요. 네, 마침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소기업 노무관리 핵심 포인트 이게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 민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깝게 일하다 보니까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로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또 어떤 게 부당해고인지. 그쵸. 이 복잡한 법률 용어들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로관계 끝나는 방식이 자료에 보니까 뭐 퇴직, 해고, 자동소멸 이렇게 있던데 이게 다 다른 건가요? 그냥 그만둔다? 랑은 다른 건가요? 아, 네. 그게 중요해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퇴직. 이건 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회사랑 합의해서 그만두는 경우죠. 합의퇴직이라고도 하고요. 아, 근로자 의사가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근로자 동의나 요청이 기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해고인데 이건 근로자 의사랑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거죠. 일방적이요? 네, 뭐 징계해고, 통상해고, 경영상해고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정당한 이유.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소멸. 이건 뭐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됐거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끝나는 경우고요.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권고사직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해고랑 다른 거라고 강조하던데요? 아, 그게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권고사직은 이름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합의퇴직의 한 형태예요. 근로자가 동의한 거니까요. 해고는 동의가 없는 거고요. 이 동의 여부가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아하, 동의 여부. 명확하네요. 그럼 해고의 경우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뭔가요? 그냥 회사가 이유 있어 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 당연하죠. 그 정당성 판단 기준이 또 중요합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죠. 근로자에게 정말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회통념상 같이 일하기 힘들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정. 둘째, 정당한 양정. 이게 뭐냐면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해고가 너무 과한 징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비례의 원칙 같은 건가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지각 한 번 했다고 바로 해고하면 그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돼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셋째, 정당한 절차. 보통은 해고 사유랑 시기를 서면으로 그것도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건 지켜야 해요. 와, 그럼 사유, 양정, 절차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설령 해고 사유가 명백해 보여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절차를 안 지켰다거나 양정이 과했다거나 하면요. 이야, 절차 하나 때문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써야겠네요. 그렇죠. 아주 꼼꼼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청취자분께서 이거 부당해고 같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제 절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막막할 것 같아요. 네, 막막하실 수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데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해고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즉 회사 쪽에 있어요. 아,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나면 보통은 원직복직 명령이 나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복직이요? 네. 근데 뭐 여러 사정상 복직이 어렵거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예 금전 보상 명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그 결정에 불복하면요?
그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절차가 꽤 기네요. 네, 그리고 만약 회사가 확정된 구제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벌금 같은 게 부과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직원을 내보낼 수는 없고 아주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법이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동시에 정당한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그냥 퇴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 해고라면 요건을 갖췄는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관계 종류에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이 있고 특히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직이지 해고가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양정, 정당한 절차,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시에는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법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두는 것이 특히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곳의 실제 소통이나 관계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게 해서 좀 인간적인 관계를 해치거나 뭐랄까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긍정적인 면과 좀 불편한 면이 다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저 당신의 일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